금융감독원은 박인규 은행장 측근의 자녀 등 3명을 대구은행이 부적절하게 취업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면 철거 작업이 끝난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돼 불안이 커지면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대구시가 유야무야시키려 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MBC가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다면 그들의 하수인이 장악한 지역 MB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방송인들의 참담한 기억과 반성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오늘 밤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역 대표 기업이라는 대구은행, 요즘 왜 이럴까요?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을 시작으로 갑질 논란에 은행장 비자금 의혹까지 터져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부인하던 채용 비리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했는데 임직원 자녀 등 3명이 부적절하게 채용됐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이 지난 2016년 7급 직원 신규 채용 시 3명을 부적절하게 합격시킨 정황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심상정 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DGB 금융그룹 계열사 사장과 현직 부지점장의 자녀, 박인규 은행장 측근 직원의 자녀가 인성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쳤지만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켰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진 뒤 부정 청탁이나 채용은 한 건도 없다고 은행들이 자체 점검 결과를 밝혔지만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대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채용 비리 정황이 2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은행과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인데 대구은행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용 비리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CEO 해임과 부정 합격자 퇴출이 추진되는 가운데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힘을 묻고 금융권과 각 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시키는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지난해 간부급 직원들이 계약직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박인규 은행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채용 과정까지 드러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철거 이후 초등학교 내 성면 검출과 관련해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시민 학부모연대회의와 대구환경운동연합, 정교조 대구지부 등은 현행 성면 제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기질 검사와 유관 검사 이외에 가라앉은 성면 먼지를 확인하는 추가 대비책, 부실한 학교 시설물 성면 정보 보완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부산과 광주, 경기,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내 성면 철거 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철거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환경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숙자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부터 이렇게 설명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네. 이거는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가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먼지와 구분이 되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사람 인체로 들어가게 되면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악성 중피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성면이 이제 장점도 있어서 가볍고 싸고 또 열에 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여러 곳에 쓰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건축물에 쓰였지만 그 이외에도 가정에서도 열을 내는 전자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현재는 그 발암성 때문에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이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성면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대부분이 성면이 사용되었었고 네. 그것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또는 개축을 하거나 뭐 이러는 과정에서 성면이 오염될 위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학교에서 이제 성면 철거를 한 뒤에라도 이렇게 성면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면 자체가 어떻게 철거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힘든 부분이라기보다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발암성을 띠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방학 중이라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방학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겨울 방학 때 1290개의 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했고요. 대구와 경북은 대구는 96개, 경북은 135개 학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도 1226개 학교에서 성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발견되어서 국무총리가 특별 지시를 통해서 정부 합동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중에 410개 학교에서 성면 잔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학교를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갖추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뭐 대구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면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면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성면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근거한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학교 성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부모들과 함께 모니터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지, 예를 들어서 성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면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떤 업체가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를 실제로 할 때에는 공사장 앞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 모니터단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성면공사의 이러한 작업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정된 작업자들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뉴얼대로 잘 작업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또 방학 동안에 한정적으로 전국에 동시다발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이제 특성상 굉장히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공동조사단 또는 공동모니터단이 구성되어서 실제로 가동하게 되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게 성면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뭐 성면이 위험한 만큼 철저한 그런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이 국감에서 공개된 이후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는 논란 보도해드렸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 제보자 색출 작업과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은 계약서상 마지막 일하는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국감에서 부회장 욕설이 공개된 뒤 해당 기관은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위수탁 계약이 3년 더 연장됐지만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 3년을 일하고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매년 2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였지만 문제를 들추기보다 덮어버리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를 하는 당사자가 그 직원이 업무 능력이 좀 떨어져서 부회장이 훈계하다 보니까 언석이 높아졌던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질의 자체가 어떤 결과를 염두한. 답변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시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시 공직자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를 두지 않겠다는 장관과 우리 부의 의지를 분명히 전해드리고 감사관을 비롯해서 모든 저희들이 대구시에 보낼 수 있는 모든 정책 자원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예.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재계약을 못한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직원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10년 MBC는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유린돼 왔었습니다. 지역 MBC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직업윤리를 잊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자는 지역 방송인들의 목소리가 전국 지역 MBC 특별 편성으로 오늘 밤 방송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압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려는 공권력과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충돌하던 2014년 경남 밀양시. 지역 MBC 현장 취재 기자의 기사는 노동단체가 지원하는 집회임을 강조하라는 본사의 압력으로 결국 왜곡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기자로서 창피하죠. 창피하고 착잡하고 이거는 부끄러운 거였죠. 기자로서. 그때 아마 MBC 왔을 적에는 그냥 주민들이 그냥 쫓아보내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그때 MBC는 인마 새끼 너 가라 이거 왔노 이랬지. 내가 그런 기억이 있다고. 사드 배치가 강행되던 경북 성주의 주민시위에는 전문 시위꾼들의 개입을 부각하라는 권력의 지시가 내려졌고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있었죠. 근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외부 세력 배치라는 단어가 발견됐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약간 소름이 끼쳤죠. 이렇게까지도 청와대가 꼼꼼히 개입을 하고 언론을 통제를 했구나.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참사 취재 기자들은 사실관계나 내면의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성 현장 취재로 내몰렸습니다. 내가 엄청난 곳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엄청난 짓을 했구나. 우리가 굉장히 큰 잘못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와요. 그게 엄청 괴롭죠. 권력에 의해 밀실에서 낙점돼 지역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무심했던 전국 각지의 낙하산 사장들은 이 같은 퇴행의 방조자이자 배후였습니다. 사장 부임하기 전에 여수를 거의 처음 와봤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무슨 그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우리 여수 MBC의 조직 문화라든가 지역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5.18 망언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회에 가라 그래서 왔습니까? 그렇죠. 이사회에서 가라고 해서 온 거죠. 다 개인적 소명이라도 하는 건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가라 해서 왔습니까? 그렇죠. 전국 뉴스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고 주변화와 대상화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지역 MBC는 갈수록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실제로 이 전국 뉴스나 보도에서 지역이 조금 조명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건이거나 사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암리의 지역은 굉장히 좀 불안한 곳. 뉴스에서 편집된 지역을 되살리고 취재 현장에서 배제된 양심을 다시 찾자는 반성과 자각이 정점에 이른 지금. 방송 정상화와 지역 분권화의 기로에서 지역 MBC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한 대중가수가 편법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을 두고 군 입대를 미룰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기도 했는데요. 연예인이나 고위층 자녀의 군 면제 소식이 잊을만 하면 터져나와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지방 병무청에서는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있었는데요. 씩씩한 예비 군인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장 체중 혈압 측정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입영하고 싶고 군대 들어가면은 좋은 경험이 될 거니까 꼭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변형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등급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칙칙한 대한민국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전국 14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오늘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의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주는 검찰 조직 내에서 용기를 낸 서검사에게 지지를 보낸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과 박성철 전 공무원노조 총연맹위원장의 출마를 선언했고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의 출마도 거론되면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개혁보수 인물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히는 등 대구시장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이 계약한 지 4년이 지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고 있다며 불법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016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영어 전문 강사 계약이 끝났더라도 4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대구교육청은 중노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 강제금만 내며 재채용 절차 탈락이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 교육청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4년을 초과해 계약할 수 없고 무기계약 제외 직종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 동성로 중앙치안센터 앞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직원들과 모금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열고 기부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난 70여일의 모금 기간 동안 99억 8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임효준과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등 대구 출신 선수 2명이 출전합니다. 한국체육대학 소속인 임효준 선수는 ISU 쇼트트랙 월드컵 금메달리스트로 이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전 종목에 도전하고 강원도청 소속 김보름 선수는 이번 올림픽의 팀추월과 매스스타트 종목에 나섭니다. 임효준 선수가 강세를 보여온 쇼트트랙 1500m 경기는 2월 10일로, 김보름 선수의 팀추월 예선 첫 경기는 이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KBO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트랙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자주 쓰이는 트랙맨은 야구장 내에 경기 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해 경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야구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삼성은 이 트랙맨 시스템을 통해 전력 분석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선수 부상 방지와 스카우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5.4도, 안동은 5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엔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낮 기온은 0도에 머무는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화재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